최근 유럽의 방패막이 되겠다며 놀라운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핀란드. 러시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들이며 자주 국방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 핀란드가 가장 미쳐있는 무기가 있으니 바로 K9 자주포라고 합니다. 핀란드는 현재 중고 자주포라도 상관없다며 전부 사들이는 걸로도 모자라 중고 K9을 자체적으로 개조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핀란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나토를 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물론 러시아 확장을 위해 군사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장의 입에서 나왔으며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 러시아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같이 나왔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이후 유럽 침공을 계획할 수 있다며 경계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맞물려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나토 침공을 원래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 이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합병만 고려 대상일 뿐 유럽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은 계획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이 바뀐 계기는 바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진영에 가입한 이유라고 합니다. 원래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지대로 머물면서 러시아와 유럽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러시아의 말만 믿고 중립지대로 남아있다면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일이 자국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든 것이죠. 특히 러시아와 가깝게 위치한 핀란드의 공포는 극심했습니다. 결국 핀란드는 작년 4월 나토 가입에 성공했고 1948년 이후 75년 만에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벨라루스를 움직여 전술핵 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행동이 포착되면 즉시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며 주변국을 협박했는데요. 그러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핀란드가 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러시아는 나토와의 전쟁 계획을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죠. 핀란드가 나토로 넘어가게 되면서 러시아는 나토와의 국경선이 늘어났고 이를 경계하기 위한 병력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침공을 막기 위해 배치한 핀란드 군까지 나토군에 편입될 수 있기에 러시아는 근거리에서 이 위협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러시아는 러시아 난민을 핀란드에 보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한편 핀란드를 협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핀란드에 돌아선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나토 가입을 전후로 러시아가 보인 비정상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 러시아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무기 구입은 물론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작년 핀란드는 국방비로 61억 유로를 집행했는데요. 2022년에 비해 20%나 상승한 숫자로 하나로 8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군 운영 비용에 연간 1억 3천만 유로에서 최대 2억 유로까지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국경경비대를 위한 감시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해 1억 6,300만 유로를 배정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F-35A 최신 전투기 구입도 빠질 수 없었죠. 미국에게 무기 수출을 요청한 핀란드 정부는 84억 유로, 하나로 11조에 달하는 무기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격 훈련도 증가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근 핀란드 정부는 사격 가능 지역 30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670곳의 사격 가능 지역이 있는데 이곳을 1000곳 가까이 늘린 것이죠. 기존 벙커 시설을 손보는 작업도 진행되며 스포츠 경기장이나 지하철 등 깊은 터널을 판 장소를 벙커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 작업에 예산을 투여했고 해당 보수 작업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예비군과 민간인의 합동훈련도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국방훈련협회에 따르면 예비군 민간인 대상 훈련이 2023년 기준 11만 6천일의 훈련 일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훈련 일수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여러 정책을 공격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아낌없이 쓰며 군사력 확보에 나선 핀란드 정부가 무엇보다 가장 급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화력이었습니다. 특히 자주포에 핀란드는 집착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강력한 화력이 장기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첨단 무기와 더불어 재래식 자주포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다급하게 자주포를 알아본 핀란드 정부는 한국을 찾게 되었고 K9 자주포 신형을 구입하기 위해 지갑을 열었죠.
그러나 너무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대기줄이 꽉 차 있었던 것이죠. 폴란드는 물론이고 이집트,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중동 국가들이 엄청난 돈을 쓰며 선주문을 하는 바람에 핀란드는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7년이 지나고서 물건을 받을 처지에 놓인 것이죠. 하지만 다른 자주포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 사항에 없었고 핀란드는 고심 끝에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자국이 보유한 K9 자주포 중고품을 개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2017년 핀란드는 K9 자주포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에 반한 핀란드는 K9 자주포 48대를 전격 도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소련제 화포를 쓰던 핀란드는 고심 끝에 중고 K9을 선택했고 자국 화포를 교체하는 작업에 돈을 쓰게 됩니다. 처음엔 중고라 이상이 있을까 우려도 했었지만 지난 2022년에 K9 자주포 38문을 추가로 구입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17년 당시 48문에 더해 48문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계약에 포함한 것을 22년에 실행한 것이었죠. 이후 10문을 추가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96문의 K9 자주포가 핀란드군에 합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옵션 계약을 통해 들여온 48문의 자주포는 신형이 될 예정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핀란드가 무리하게 군을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핀란드의 결정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구입을 원하는 K9 자주포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우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기에 핀란드 언론과 대중들은 정부의 결정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안심하면서도 한편으론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주포가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결국 중고 제품이기에 향후 운용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결국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핀란드는 무기 개량 업체인 밀로그 오이와 접촉했고 117억 원을 사용해 K9 자주포 개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밝혔습니다. 구형으로 구입한 48문에 대한 개량 작업을 계획한 것이죠. 이 외에도 작년 12월 자주포 예비부품 공유 계약도 체결되며 양국의 국방 협력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 핀란드 3국은 K9 자주포 예비부품 공유 시스템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원래 예비 부품 교체 프로세스에는 한국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을 통해 별도 신청서 제출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노르웨이와도 협정을 체결했기에 만약 핀란드가 필요한 부품을 빠르게 수급해야 할 때 노르웨이에 있는 K9 부품을 한국에 허락 없이 빠르게 공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K9 유저클럽도 올해 핀란드에 열리며 K9 노하우 공유에도 핀란드가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 발족한 모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핀란드는 헬싱키에서 열린 이번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이번 개량 사업을 맡은 밀로그 역시 이 모임에 참석해 열띤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핀란드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핀란드는 처음부터 신형 K9을 구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향후 옵션 계약으로 받았던 K9은 신형이지만 초도 물량으로 제공받은 48문 K9은 구형인 점은 다소 의아한 점인데요. 알고 보면 48문 초도 물량 구매에는 비밀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자주포 구매를 요청한 당시 핀란드는 한국 자주포 구매에 대해 큰 뜻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고 하는데요. 2016년 노르웨이에서 자주포 구매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자주포 화력 시험을 테스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군 관계자가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을 직관한 핀란드 군 관계자는 자리에서 얼어붙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잘 몰랐던 나라인 한국에서 이 정도로 놀라운 화력과 정밀한 기동이 가능한 자주포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노르웨이는 오히려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핀란드는 그 즉시 계약을 맺고 구입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줄 수 있는 K9 자주포가 마땅치 않았기에 한국 정부에서는 중고 K9을 제시했다고 하죠. 반신반의하며 중고 K9도 받을 생각이 있냐는 한국의 질문에 핀란드는 덥석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국 소련제 자주포의 성능이 처참한 것을 알고 있기에 중고 K9이라도 핀란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죠. K9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신형 무기를 받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형이라도 받겠다는 핀란드의 태도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죠. 핀란드군 관계자 앞에서 보인 K9의 믿을 수 없는 퍼포먼스가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요.
실험 당시 자주포 정확성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40km 사거리 안에서는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고 하는데요. 보통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라 목표 지점에 정확히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날 테스트에서는 표시해둔 지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2번 때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핀란드군 관계자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의 K9 개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K9이라면 무조건 믿고 쓸 수 있다는 입장이고 독일 자주포를 준다고 해도 팔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핀란드는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자국 영토를 러시아에 넘겨주면서 평화를 유지할 정도로 굴욕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K9의 힘을 받아 러시아에 강경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핀란드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의지에 박수를 보내며 도움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군사력 수준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